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2년 반 동안 데이터표도 발송이 되고 있고요. 이 조합 데이터표 두 조합으로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총 7번 트로피를 기록해 주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역시나 좀 유튜브 측에서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숲TV에 방송국 들어가시면은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링크 다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올렸던 내용들 확인하시고 달렸던 댓글까지 확인하시면 바로 인증 가능하시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루나 아니면 주말 패키지 월 패키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끊으실 분들은 또 숲TV 놀러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숲TV 쪽지로 기간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거는 이제 지난주 성적표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메이저리그가 주력 몰빵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력 몰빵 성적표를 보니까 4연승이더라고요. 제가 잘 드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꽂혀가지고 주력 몰빵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 드린 쪽쪽 다 잘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주력 몰빵 5연승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이제 5일 동안 3일 동안은 싹쓸이 올킬이었고 남은 2일 동안에는 주력 몰빵을 갖고 왔는데, 이 올킬이 최근에 약간 퐁당퐁당입니다. 하루 건너 하루 올킬 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올킬 할 차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타이밍이고, 또 전반적으로 또 오늘 굉장히 재료들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후원하기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메이저리그 9경기 중에서 4경기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4경기를 주력으로 써먹었는데 이 4경기가 오늘 상당히 좀 퀄리티가 좋은 경기들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 오늘 데이터가 4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번 달에였나 누가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사설 사이트 홍보로. 근데 바로 유튜브 측에 제가 얘기를 했고 풀어줬고 그분 밴 당하셨어요. 그것도 허위 신고들은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피츠버그랑 시카고 컵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컵스 피츠버그 먼저 봅시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폴 스킨스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2.87점대로 사이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레아가 선발 등판하겠습니다. 1승 0패, 방어율은 0.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콜린 레아가 사실 얘가 불펜이랑 아니면은 이제 선발로 왔다 갔다 거리는 자원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볼의 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00개면 내일 주간까지 형님 드립니다. 볼의 힘 자체가 원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됐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뛰기에는 적은 이닝은 짜임새 있게 막아줄 수가 있지만 어떤 이런 이제 불펜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좀 없다라는 게 살짝은 아쉬운 포인트겠고요. 반대로 피츠버그 선발 투수 폴 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투수고, 아마 지난 시즌부터 알게 돼서 이번 시즌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있는 투수이겠지만, 최근에 또 보면은 다저스 원정 가가지고 뒤지게 잘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원정 경기라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 지표만 놓고 봐도 원정 경기랑 홈 경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1점대인데 홈 경기가 3점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좀 약점이 큰 선수다. 이상하게 홈 경기에서와 원정 경기에서 로케이션이 달라요. 원정 경기에선 존을 넓게 쓰면서 이 포심 비율을 낮추고 변화구 비율을 많이 높이는데,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포심 비중을 많이 높이고 또 스킬
스킨스의 그 볼 자체가 160km가 넘어가면서 중앙으로 냈다 꽂는 볼들이 많기 때문에 좀 터져나가는 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폴 스킨스다. 여기다가 시카고 컵스의 그 방망이 자체가 어쨌든 원정 경기 OPS가 굉장히 또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오히려 폴 스킨스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단순하게 폴 스킨스의 이름값만 보고 피츠버그 홈 경기 그 초이스 하셨다가 다들 아마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폴 스킨스다라는 것들. 결국 시카고 컵스가 역배를 받았고, 뭐 콜린 레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닝을 잘 못 먹는 투수는 맞습니다만 적은 이닝을 짜임새 있게 막아줄 수 있는 힘은 또 갖고 있고, 피츠버그가 그렇다고 해서 뭐 홈 경기에서 활약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 우리가 접근해 놓을 방법은 2.5 프랜스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피츠버그 보실 분들은 폴 스킨스를 믿고 뭐 피츠버그 승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컵스의 그 콜린 레아가 빠른 그 이닝 안에 무너질 가능성을 좀 놓고 보고 차라리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컵스 역배 보고 프레임 보면서 오버까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갓갓 형님 그리고 마드리드 형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또 매일 참여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빠르게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앤드류 에버트. 제가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5명의 선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명의 선발 중에 한 선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앤드류 에버트. 이번 시즌 2승 0패와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매튜 리버라로테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2승 2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보이와 원정의 약세를 갖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납니다. 이게 그 신시내티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긴 해도 앤드류 에버트는 이 데뷔했던 얘가 22년도 데뷔인가? 1년 23년도? 아무튼 그때 데뷔를 했는데 얘가 유독 홈 경기를 정말 잘해요. 이게 자기 그 피칭 스타일과 구장이 아마 좀 찰떡이 아닌가, 딱 그 맞는 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좌투수인 만큼 나름 또 희소성도 있는데 로케이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기들이 좀 많다. 제가 지난 시즌에 정말 좋아했던 그 이제 구간 중에 하나가 앤드류 에버트가 홈 경기에서 역배 받았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에버트 막 홈 역배 경기 막 승부로도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오늘 뭐 일단 역배는 아닙니다. 정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배로 핸디캡 없이 이제 들어박아야 되는 그런 경기지만, 이번 시즌 앤드류 에버트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시즌 3.6이라는 방어율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그리고 홈 경기 POPS가 무려 5할대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시 불펜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얘들은 좀 짜임새가 또 좋은 그런 또 불펜들을 갖고 있는 팀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앤드류 에버트가 선발 라인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 세인트 선발 투수 리베라토어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선 방어율이 무려 5점대로 좀 많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다만 이 선수가 장타를 많이 맞진 않습니다. 좀 단타를 많이 맞고 주자 출루를 조금 많이 시키는 그런 유형인데, 그러니까 신시내티 홈구장인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출루가 잦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똥쌀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신시내티 쪽 보면서 오바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신시내티 하는 꼬라지 봐서는 이게 좀 푸근하게 이길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연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들. 둘 다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가 3대1로 경기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때 이 경기도 이긴 게 기적입니다. 그만큼 타선이 좀 답답했고, 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9대1 한 번 더 나오기도 했고, 또는 6대0 나오기도 했고, 타선의 문제가 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 좀 불안점이 있기 때문에 마헨승은 볼 수가 없다. 신시승에다가 오버만.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그리고 캔자스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아까웠던 재료였어요. 이게 주력 재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가 고배당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경기였어요. 이게 왜 좋은 경기냐면 템파베이와 캔자스시티, 그러니까 이 불펜의 활용폭이 굉장히 큰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캔자스시티가 홈 경기였으면 제가 언더를 주력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양쪽 다 갖고 있는 그 마운드의 색깔과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 템파베이의 뭐 셰인 바즈나 아니면은 저기 그 캔자스시티의 세스루고 두 선수의 최근에 이번 시즌 안정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불펜들도 제가 볼 때 퀄리티 좋은 불펜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이게 8.5점, 7.5도 아니고 8.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더가 지금 정배인 상황으로 찍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템파베이 홈구장을 무시를 못합니다. 템파베이가 이제 홈구장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시즌에. 양키스 2군 구장을 쓰게 되는데 여기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래서 템파베이 홈 경기에 생각보다 언더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7.5가 아니라 8.5를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템파베이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템파베이 홈 구장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양쪽 다 사이즈가 괜찮은 두 투수가 올라오다 보니 이 경기는 저는 템파베이 승 쪽으로 먼저 보면서 승부는 요거는 핸디캡은 승 1햄무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벤 라이블리, 오랜만이죠. 벤 라이블리.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은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네 선발 투수가 오늘 우즈 리차드슨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벤 라이블리가 메이저리그에서 이게 지금 뛸 수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피안타율이 솔직히 많이 높진 않아요. 근데 맞았다면 넘어갑니다. 그만큼 구위값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라이블리가 좀 최근에 로케이션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어깨를 갉아먹는 듯한, 그리고 좀 적은 이닝을 먹더라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탯질을 하는 거죠. 이닝을 조금 좁히면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 하드 타구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피안타율에 비해서 이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피장타도 지금 4할대가 넘어가는 만큼 좀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홈 경기 POPS가 무려 9할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 벤 라이블리가 지금 여기서 뛸 수 있는 수준이 되나? 라는 일단 의구심이 조금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리블랜드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정배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미네 선발 투수 우즈 리차드슨이 정말 좋은 투수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얘도 이제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뭔가 빠따의 퀄리티 그리고 빠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타 그리고 득점권 타율까지 계산해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고 한다면 전 이 경기 프랜슨과 오바 모두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묶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랜슨에다가 오바, 미네소타 한 세트로 묶어서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좀 잘 나왔던 그런 경기였다.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와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분석이 좀 빠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좋은 경기와 좋지 않은 경기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매치랑 애리조나 경기인데 오늘 매치 선발 투수가 센가 코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이 무려 1.26점대 고점을 찍어주고 있고요. 이제 3년차, 생각이 3년차죠. 슬슬 이제 좀 적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리고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오늘 갤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1승 4패고 방어율은 5.5점대. 갤런도 이번 시즌에 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 이유가 역시나 9위 저와 함께 원정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얘가 피장타율도 지금 4할이 넘어가고 득점권 피안타율이 거의 3할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POPS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오히려 좋기는 한데 문제는 역시나 뭐다?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주자 출루가 일단 너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맞았을 때 넘어가는 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들. 제가 오늘 형들 그 주니치랑 한신 경기 프리뷰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주니치 프랜승을 형들한테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그 투수, 그 루키 투수 2군에서 올라온 애. 그러니까 오늘 오타케 쿄타로 한신 선발 투수를 불안하게 봤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많이 맞진 않는데 맞았을 때 장타가 나오고 넘어가는 볼. 오늘 그 주니치 그거 3런 나올 뻔 했었죠. 근데 비판 돌려가지고 2루타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투수가 지금 잭 갤런이다. 그러니까 맞았을 때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가 코다이의 지금 최고 강점은 뭐냐면 일본 야구에서 소프트뱅크 때 썼던 그 로케이션을 지금 3년차 때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센가가
소프트뱅크 시절 때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득점권 피안타율이자 질입니다. 출루는 시키는데 아무래도 포크볼을 결정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킹볼을 결정으로 쓰는 선수인 만큼 뭐 볼넷 비중이나 이런 게 엄청 좋지는 못한데 출루가 됐을 때 득점까지 연결되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금 적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훌륭하죠. 얘 지금 생가가 홈경기에서 방어율이 빵점입니다. 아직까지 1실점도 안 했던 또 생가 코다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마운드 차이는 미스매치입니다. 이거는 뉴욕 매치 선발이 조금 더 많이 더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매치 불펜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 한정,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긴 한데 최근 한정 이제 뉴욕 매치 불펜도 좀 잘 돌아가고 있죠.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역시나 최상위권을 위치하고 있는 불펜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뉴욕 매치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타선 아니겠습니까? 빠따의 장타감인 만큼 잭 갤런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치 승에다가 마힌슨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7.5라서 솔직히 이게 언더를 보고 싶은데 7.5라서 조금은 애매했다. 생가가 물론 엄청 잘 던져줄 것 같긴 하지만 매치 빠따는 혼자서도 8점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오바가 낫지 않나. 다음 경기는 화이트삭스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미러키 가지고 개꿀 빨고 있잖아요. 미러키 보시면은 여기 주력 몰빵에도 미러키가 있죠. 또 직전 경기는 미러키 2.5 마인슨 가져왔죠. 그 직전 경기는 또 미러키 또 주력 몰빵으로 또 가져갔죠. 최근에 미러키 덕분에 우리가 정말 꿀을 달달하게 빨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화이트삭스와의 지금 계속해서 연전이다. 상당히 좀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이트삭스와 미러키 이미 미스매치예요.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오늘 화이트삭스에 선발 등판하는 이 버크가 제 그 휴방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형들한테 이제 주력으로 많이 드렸던 선수인데 이 숀 버크의 문제점은 이 포심 구종 가치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점대긴 합니다. 제가 그때 보스턴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8점이 찍히길래 이 선수를 드렸고 그 다음이 어디였더라? 마이너스 6점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해.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5점대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포심 구종 가치가 떨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은 뭐냐면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얘가 지금 오늘 모든 선발 통틀어서 피홈런 리스크가 가장 큰 선수입니다. 그만큼 미러키에 최근에 올라와 있는 장타력이 좀 분명히 위험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위험한 투심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체드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2.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긴 한데 뭐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구위값이 좋은 투수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홈 경기에서는 구위값 좋은 투수가 잘 던지는 건 팩트인데 다만 이게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 잘 던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득점권 피안타율이 지금 오픈대 1할도 안 나옵니다. 오픈대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이닝을 못 먹는다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미러키 투수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아까 그 프리베이드렸던 걔 누굽니까? 콜린 레아. 걔도 이닝 히팅이 잘 안 되고 예전에 그 코빈 번스도 사실 미러키에서 그렇게 이닝 히팅이 되진 않았거든요. 미러키 투수들의 좀 공통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지금 이제 불펜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불펜이 많이 약해요. 최하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아해요. 저도 이 구간 정말 좋아하고 주력으로 참 잘 써먹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문제가 조금 쎄합니다. 뭔가 모르게 좀 쎄한 경기야.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 미러키 마힌슨까지 주력으로 챙겨 가실 겁니다. 근데 세부 지표가 물론 선발 구간에서는 일단은 미스매치고 패트릭이 앞서는 건 맞긴 한데 미러키 선발이 앞서는 건 맞긴 한데 불펜까지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어쩌면 사고가 좀 날 수도 있는 경기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밀마업을 한 번에 묶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아싸리 고배당으로 미러키 마힌승을 그냥 껴서 아니면 1마이나 2.5마힌승을 껴서 고배당으로 만들어도 뭐 좀 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버크랑 오늘 그 시카고의 선발 투수 버크랑 4대가 좀 안 맞긴 해요. 꼭 내가 갈 때만 잘 던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미러키 승에다가 마힌승에다가 오버 보긴 하는데 조금 이상꼬롬 쎄한 경기였다. 자, 다음은 텍사스와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 사령님 어서 오시고요. 자,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타일러 말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우리가 폴 스킨스 그 센세이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에는 이 선수입니다. 말리가 있죠. 3승 0패 방어율 1.1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지금 홈 경기 방어율이 빵점대거든요. 얘가 0.4점대인데 이 선수가 지금 진기명기한 기록 중에 하나가 이 득점권 피안타율과 그리고 그냥 애초에 피안타율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1할 7푼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피장타율 무려 2할대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은 볼들을 내야수 뒤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야수 뒤로는 넘어갈 일도 없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선수가 지금 피홈런이 아직까지 한 방도 없기도 합니다. 애슬레틱스 타선이 공략할 수는 없는 그런 투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애슬레틱스도 약간 워싱턴 타선이랑 비슷하거든요. 한 번에 몰아칠 때 장타로 좀 몰아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또 그런 느낌들에서도 득점권 피안타율 자체가 이미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평균 이닝도 5이닝 이상은 꾸준하게 먹어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오늘 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감 있는 투수가 이 투수가 아닐까, 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불안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경험치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 언젠간 한번 터질 건데 그 경기가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텍사스가 오늘 경기 이제 위닝 시리즈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 홈 경기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타선의 도움도 좀 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이제 제프리 스프링스인데, 스프링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6점대입니다. 제가 볼 때 스프링스는 한국 와야 돼요. KBO 리그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통할 스타일이에요. 스프링스라는 선수가 결정으로 던지는 브레이킹 볼들, 그리고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터져 나가지만 이 선수가 구위값 자체도 또 훌륭한 선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한국 오면은 진짜, 얘는 홈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오면은 진짜 잘 던질 것 같은데, 아무튼 피장타가 거의 5할에 육박하고요. 득점권 피안타율이 4할대에 육박합니다. 선발로서 여건은 안 됩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고 WHIP 휩도 무려 1.6이나 됩니다. WHIP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닝당 주자 출루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닝당 1.6명이 출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득점권 피안타율이 3할 5푼, 이 정도라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은 6이닝 던지면 3실점 이상은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선발부터 미스매치, 불펜과 타선까지도 텍사스가 앞설 수 있는 팀 내부적인 상황만 놓고 봐도 위닝 시리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텍사스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리가 터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말리가 아무래도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언더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깔끔이 형님 그 마감되신 것 같던데 잠깐만. 네, 깔끔 형님 그 마감됐습니다. 4월 30일까지로 해서 데이터가 마감이 되셨습니다. 형님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1부 때 조금 이제 엑셀이 꼬여 있어가지고 후원자들 한 번 더 쭉 확인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끝낸 거라서 지금 일단은 발송자 명단에 포함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리 깔끔이 형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봅시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타이완 워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은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래드 로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3패와 방어율은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죠. 좋은 경기고, 다만 이제 딱 하나, 오늘 이게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라서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수입을 한 게 제가 언제였나 좀 가물가물해요. 그만큼 뭐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처럼 선발 그 어벤져스 판타스틱 4가 있었을 때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지금처럼 모든 선발들이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푸근하게 뭔가 이제 수입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긴 해요. 근데 맞붙는 팀이 워싱턴. 하필이면은 이 워싱턴이라는 팀은 제가 앞전에 애슬레틱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팀 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싱턴은 몰아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비기닝을 잘 만드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정말 잘하는 게 비기닝을 절대 잘 안 내줍니다. 웬만한 강팀들 아닌 이상 선발들이 그냥 냅다 그냥 맞더라도 중앙에 꽂아버리기 때문에 홈런을 맞으면 맞지 비기닝을 만들어주는 그런 다 투수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타이완 워커도 마찬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타이완 워커가 초반에 1이닝부터 3이닝 안에 홈런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감 좀 잡고 하면 6이닝, 7이닝까지도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제가 그 형들한테 늘 좋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선발, 불펜, 타선 모든 게 일정하게 다 퀄리티에서 앞설 수 있는 경기. 이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그래서 빌라승에다가 마헨슨 그리고 오버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겠고요. 오늘 뭐 그 워싱턴 선발 투수 브래드 로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그렇게 나쁜 투수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한데 이 선수도 이제 문제가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고 있고 또 원정 경기에서 약합니다. 방어율이 무려 5점대 육박하면서도 POPS가 9할대 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종 가치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수들은 보통 원정 경기 오면 특히나 필라델피아 같은 강팀들을 만났을 때 좀 문제가 되기는 한다라는 거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 오늘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토와 보스턴인데 지금 그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좀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메이저리그 원래 조회수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또 금방 조회수를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500 조금 넘어가는 것 같던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토론토랑 보스턴은 제가 분석도 크게 안 해드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가 잘 나는 매치업이 진짜 있다니까요.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때도 제가 일본 야구 때 라쿠텐 니오넴 그 3연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오바만 보셔라라고 했는데 뭐 수비수가 실책까지 해가면서 오바까지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제는 또 연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바가 났던, 푸근하게 오바가 났습니다. 그런 경기였고 이거는 오바 찍으세요. 그냥 뭐 승패 핸디 볼 거 없고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 오바 가져가시면 됩니다. 3연속 오바 한번 장줄 노려봅시다. 오바 볼게요. 다음 경기는 노팅엄과 오늘 브랜드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경기야 브랜드포드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브랜드포드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노출하고 있는 수비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한 골 넣었다고 라인을 올리는 팀이 절대 아니죠. 중원의 힘과 3선과 4선의 간격을 굉장히 유지를 잘 시키는 팀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 팀이 한 골 넣었을 때는 라인을 잡고 경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브랜드포드처럼 의도적으로 라인을 높이는 팀들은 꽤나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요거는 1대0 아니면 1대1 요런 식으로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나 햄무 고배당 쓰실 분들 쓰시고요.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한 2골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NBA 두 경기입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하나 가야 될 것 같아. 어제 일이 하나 있었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 휴스턴의 5차전 조코피 해설위원 형님과 그리고 제가 골든 스테이트 역배를 굉장히 좋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골스가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분석했던 내용이 거의 뭐 일치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어제 제가 골스가 역배까지 바라보는 이유는 커리를 낚시꾼으로 세우고 포제임스키와 버틀러의 수비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골스가 언더사이즈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종하고 요거 녹화 끊고 형들이랑 그 조코피 해설위원 형님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봤잖아요. 우리 그때 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휴스턴은 오늘 경기 골스를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4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공격 농구를 또 한 번 홈 경기에서 해서 성공을 시키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격 농구를 했고 무려 플레이오프에서 130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골스 무슨 자타공인 1순위라 그래 1위라 그래 놓고 뭐 골스 역배를 못 맞추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제 이번 시즌 내내 골스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9할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어제는 그냥 잘했다. 그냥 휴스턴이 정말 잘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홈 경기들이 좀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이 얘기를 앞에 빌드업으로 깔아드리는 이유는 역시 오늘 이 경기 디트로이트랑 뉴욕 경기도 홈팀 디트로이트가 좀 앞설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뉴욕이 직전 경기를 잡았었어야 됐어요. 5차전에서
디트로이트를 홈 경기에서 잡았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 이기면서 결국 6차전 디트로이트 홈까지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가 4차전에서 좀 터무니없는 오심이 하나 나왔죠. 그게 뉴욕 닉스 홈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심판이 보상콜을 불어주기 좀 그렇지만, 오늘은 디트로이트 또 하필이면 홈입니다. 이거는 보상콜을 주기가 충분히 훌륭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디트로이트가 오늘 홈 경기에서 은근 보상콜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또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나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갖고 있는 기본값이 또 수비력이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조금 언더 사이즈에서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하나만 보는 거 좀 권장드리겠고요. 디트로이트가 이기지 않을까, 또 정배를 받기도 했고 디트로이트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정말 좋아 보인 경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전술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라인업만 보고 분석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뭐랄까요, 뭐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변수들, 갖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거나 언더만 찍고 보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요거 하고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표도 띄워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랑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어느새 이 경기도 6차전까지 왔습니다. 클리퍼스가 사실 첫 번째 경기를 갖고 올 때만 해도, 야, 이거 덴버의 그 이번 시즌 좋지 못했던 수비력이 플레이오프에서까지도 문제가 되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을 했지만, 뭐 어쨌든 덴버가 이제 5차전까지 잘 잡아주게 되면서 시리즈를 3대2로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만들어냈고요. 오늘 경기 덴버가 아마 끝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클리퍼스, 만약에 이게 덴버가 장기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덴버 입장에서 체력을 좀 아껴가면서 할 텐데, 덴버 입장에서 이러면 이제 체력을 아낄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덴버가 풀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클리퍼스가 1번부터 5번까지 그 어느 포지션도 덴버를 이길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에런 고든 제어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클리퍼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레너드가 포워드에서 수비 라인 잡아주고 하든이 주바트 살려서 5번을 폭격하는 건데, 사실 1번과 5번은 이번 시리즈에서 이미 덴버가 고점이죠. 지금 자말머리에 혼자서 덴버 다 먹여 살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키치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1번과 5번에서 거의 뭐 폭격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임스 하든이 그 추구하는 그 시스템 농구,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레너드가 포워드에서 포스트 라인 디펜스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에런 고든이 지금 미쳐 날뜁니다. 정말 뭐 높이면 높이, 전반적으로 움직임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뭐 2번, 3번 포지션도 클리퍼스가 앞설 수가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전 이 경기는 전력적으로 덴버가 너무 우수하다. 오늘 클리퍼스가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앞서는 거는 홈 경기라는 건데, 오늘 다들 핸디캡 이제 받은 거 이런 거 다 계산해 본다라고 했을 때 덴버 프랜싱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덴버 역배까지 보면서 프랜승, 언더바는 오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프리뷰 끝 맞춰드렸고요.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그렇죠, 조합, 아까 후원하신 형님들도 조합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표 받으면서 함께 베팅해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아이디, 유튜브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빠르게 눌러주시고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